미국 가상자산 입법 최신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상원 표결 절차가 남아 있고, 지니어스 액트 시행령, 행정부에서 이제 고시가 남아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이고요. 지금 상원 입법 절차를 이제 진행이 중인데, 상원의 그 본회의 상정, 표결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법안이 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서명이 완료가 돼서 7월 18일 이번 주까지 이 시행령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면 이제 4개월 후, 120일 후니까 1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법으로 인해서 아, 구글 코인, 애플 코인, 메타 코인, 테슬라 코인 이런 코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클리어, 이제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일정들을 보면 이제 5월 14일 날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이제 마크업 표결을 통과했죠. 그래서 15대 9로 공화당 13명 전원과 민주당 2명이 이제 찬성을 했기 때문에 15대 9로 이제 법률 조문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본회의 일정표가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일정표에 등재했다는 건 이제 표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날 지난주에 이제 은행위원회와 상원은행위와 이제 농업위원회에서 단일 초안을 클래리티법 단일 초안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 단일안을 이제 고시를 하고 7월 20일 다음 주 20일에서 24일 날 이제 상원에서 표결을 하면 이제 상원 입법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원의 하원 의결과 하원의 재의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서명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3대 관문이 이제 상원 농업위하고 이제 요 은행위가 다 은행위하고 농업위에서 통합했기 때문에 이제 관할권이 명확해진 거고요. 또 상원 100명 중에 이제 60표를 확보를 해야 필리버스터 무제한 그 필리버스터가 이제 종결되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윤리조항 그리고 104조 법집행 관련된 블록체인에 관련된 104조 요게 이제 두 개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그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이 재무부 OCC 통화감독청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통화감독청이 발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해야지 이제 구글이나 애플, 메타에서, 테슬라에서 여기 OCC에다가 통화감독청에 이제 승인 신청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도 다 OCC에 등록을 해서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규칙안이 이제 7월 18일까지 법적 시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 발표를 할 겁니다. 지니어스 액트법은 이제 준비금으로서 이제 3개월 미만 미국 단기 국채 실시간 연동해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고 미 달러 현금을 이제 이런 거를 고품질의 단기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자만 보유만 하면 이자나 뭐 수익은 금지하는 거고 상시 준비금 1대1로 미국 국채나 미 달러만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와 달러만 이제 상시 준비금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이제 자동으로 팔리게 되죠. 두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양대 축이죠. 클래리티법은 이제 누가 감독하냐, 그 시장 구조에 대한 거죠. SEC가 이제 감독을 하는 건지, 이제 CFTC에서 감독을 하는 건지, 그 관할권은 상품은 CFTC에서 하고 증권은 SEC에서 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고, 이제 지니어스법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칙을 정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지니어스법이 이제 다음 주 행정부에 이제 고시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지니어스 시행령은 이제 의견서를 마치고서 최종 규칙 단계에 이제 이번 주 7월 18일까지 고시를 해야 되고,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상원의 그 농업위와 은행위원회에서 이제 단일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의견 수렴
목적으로 고시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표결을 해서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저는 봅니다. 클래리티 액트의 그 상원 그 표결 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면 이제 클래리티 액트법이라는 게 이제 가상자산 시장 부적법이고요. 지난번에 6월 달에 이제 시카고 회담이 있었고 또 여름 휴가 이제 에, 독립기념일 휴회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데 6월 미국 상원이 이제 이렇게 언제 표결이 되느냐 이제 7월 20일 다음 주 중에 20일에서 24일 중에 상원에서 의결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을 의결을 해야지 하원에서 다시 또 재의결을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이제 시행이 되는 거라서 6월 27일부터 이제 7월 12일까지 이제 독립기념일 상원이 이제 휴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표결이 안 되고요. 이제 내일 상원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상원이 의회에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국방수권법부터 일단 논의를 거쳐서 국방수권법부터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7월 20일에서 7월 24일까지 본회의 표결, 상원 본회의 표결을 한 다음에 이제 하원에 재표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7일까지 이제 상하원 모두가 다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8월 8일부터는 또 상원이 9월 달까지 여름 이제 휴회를 하게 되고 또 9월 14일 이후부터는 이제 11월 3일 날 있는 이게 중간선거 국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이제 8월 7일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원의 그 재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7월 다음 주 중에 7월 24일까지 표결을 마무리를 져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7일이 이제 분수령이긴 한데 만약에 8월 7일까지 이제 휴회 직전까지 통과를 못하면 이제 9월 달 중간 선거로 밀려서 올해는 이제 입법 동력이 이제 급감한다는 얘기고요. 6월 16일 날 이제 솔라나 연구소에서 이렇게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하원의 그 공동 발의를 한 사람이 하원 의원 3명하고 그 상원의 상원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요 토론회를 열었죠. 그래서 이 하원의 그 더스티 존슨 농업소위원장이 이제 올해 클레드법을 통과를 못하면 끝난다. 또 새로운 또 하원 의원들이 이제 435명이 구성이 되면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원의 그 농업소위원장은 이제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 찬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4조, 이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고, 7월 4일 날이 이제 독립기념일 날에 백악관에서는 이제 목표를 삼았지만 이제 불발이 됐죠. 또 상원의 이런 사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0일 날에는 농업위, 은행위 통합 단일 그 클래리티법 초안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초안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70조 신규 문항이 이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이제 그 추가가 됐는데 요 추가된 거를 이번 주에 이제 고시를 하고요. 또 의견 수렴 마지막 의견 수렴인 거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현실적으로 그 7월 3일에서 이제 8월 7일 한 4주간의 이제 여름휴가 전에 클래식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나머지의 그 이런 뭐 윤리조항이나 백사조 이런 것들은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죠. 다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들은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그 9개 타이틀 구조를 보면 이제 은행위에서 또 신시아 루미스 의원 또 5월 12일 날이 이제 상원에서 이제 은행위원회에서 이제 강연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9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 4번 그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금지한다는 조항이고 또 개발자 보호 604조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자 보호 요거 두 개가 이제 쟁점이긴 한데 4번의 그 스테이블코인 이자에 대한 금지는 이제 봉합이 되는 거죠. 단순 보유만 해가지고는 이자를 주지 않는 거고
활동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사용자들이 활동하면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봉합이 된 거고요. 나머지 요것도 604조도 다 벌써 다 끝나 있습니다. 합의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보호, 고객 자산 보호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상원에서 70쪽으로 더 추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윤리조항이나 104조 이런 것들은 이 클래식법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그 정치적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합의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4조 이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인데요. 604조에서 말하는 건 이제 코드 작성, 코드 수학적인 암호 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자금 송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이제 자금 송금이 아니어서 은행업이 아니다. 이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제 이렇게 종식을 시킨 겁니다. 또 윤리조항에 대한 뭐 대통령이나 부통령, 의원들은 이제 디지털 상품 발행 홍보 금지하는 쪽으로 수정안이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금지 이것은 단순 보유의 이자 수익 금지이고 보상이나 활동하는 거, 뭐 거래한다든지 스테이크를 통해서 파밍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7월 22일 그 주간에 다음 주에 이제 피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합의가 이제 합의가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리티법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게 되면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자산 운용사 이런 분들은 이제 임시 등록제를 이용해서 이제 즉시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 RWA 관련 조문 때문에 이제 클래리티법이 중요한데 이제 하원에서 작년 7월 달에 통과시킨 하원 104조에서 401조에서 405호 요것도 이제 다시 다음 페이지에 알아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309쪽 9개 타이틀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은행도 이제 비트코인 이런 뭐 대출 결제 다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니스트 미국 국립표준 기술 연구소에서 그 해시암호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에 내성 암호 표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이슈인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문구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이제 중앙화된 그 전산이 이제 블록체인에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자산 보호와 이제 고객 보호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임시 등록 제도가 있어서 이제 즉시 진입이 가능하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클레이트 법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토큰들을 발행할 텐데 임시 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CFTC, SEC에 이제 임시 등록을 해서 거래소에서 원하는 코인을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 법제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일반에 있는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런 건데 그 디지털 가상자산에 만약에 미국이 법제화를 이제 완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 이제 완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한 시장 성장 전망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 이게 가장 큽니다. 미국에서 이 디지털 가상자산 두 개 양대 그 클래리티법과 지니어스 액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수조 달러, 수십조 달러일 겁니다. 아마 수백조 달러라고 저는 보는데 수십조 달러의 그 해외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리서치 같은 데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행령 고시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성장의 대부분이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RWA 코인, 그 클래리티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RWA 코인으로 인해서 미국 은행 인프라로 이제 자본 유입이 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면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메타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죠. 아마존이나 이제 월마트도 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다 발행할 수 있는데 OCC 통화감독청이 이제 승인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금은 유로 달러라고 해서 유로 달러라고 해서 런던이나 이제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데 스위스 이런 데 있는 그 유로 달러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런던 금융시장에
중동의 그 석유를 매매한 그 달러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근데 중동 국가들은 이제 친미 국가도 있지만 친미가 아닌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런던 금융시장에서 그 달러를 갖다 줍니다. 이거를 투자해 달라고. 그럼 투자해 달라고 하면 런던 금융기관, 런던에 이제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아니면 그 시티뱅크 이런 데 가서 지점이 나가 있죠. 거기서 돈을 받아서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다시 런던 시장에 가져와서 이 중동 국가들한테 다시 수익금을 이제 지불하게 된 구조인데 여기에서 미국 이외에서 이 달러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이 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이외에서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구글에서 유튜버들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달러 실물을 주는 거를 이제 구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메타의 인스타그램 30억 명이 사용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는 광고업자나 아니면 거기서 보상을 받는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메타코인을 주겠다 하면 다 사용하겠죠. 그럼 이파이 같은 경우는 그 비자카드 협업을 통해서 비자카드 써야 되니까 어떤 RWA 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결국은 이제 소비를 할 때 이제 이파이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B2C로 이용하려면 그런 얘기인 거죠. 앞으로 그 미국 이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성장이 엄청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이 미국 이외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갤럭시 리서치에 따라서 대부분 미국 이외의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겁니다. 또 이제 이 클래리티법하고 이제 지니어스 액트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령 고시가 되고 이러면 JP 모건 같은 데에서는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연기금 펀드, ETF 펀드라든지 이런 자금들, 또 우리 일반들한테 증권사 가면 이 ETF를 통해서 수많은 그 토큰들을 이제 여기서 사고팔 수 있죠. 그래서 JP모건은 이제 규제 명확성, 기관 스케일링, 그다음에 토큰화가 이제 3대 호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을 대표하는 JP모건 다이먼 회장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조항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단순 보유는 금지지만 활동하는 거는 지불한다. 요게 상하원, 은행권 뭐 이런 게 전부 다 협의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미국이 이제 디지털 자산의 패권을 확립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 법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가 이 클래리티법과 지니어스 액트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은 싱가포르나 홍콩, 아부다비, 뭐 두바이 이런 데 인재 유출과 그 기술들이 다 유출되고 있다. 이거를 빨리 미국으로 이제 뉴욕 시장으로 이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 이제 이 통과가 된다고 보는데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에는 294대 134로 하원에서 작년 7월 27일 날 압도적으로 가결이 된 겁니다. 클래리티법이라는 게. 그리고 올해 이제 5월 14일 날 상원에서 15대 9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이제 초당적으로 가결이 된 거죠. 그래서 폴리마켓에서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는 이제 통과될 확률을 낮게 보지만 아마 이 반대쪽에 베팅하는 게 더 수익을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클래리티법이 중요한데 RWA 때문에 이제 클래리티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거다. 상원에서 통과되는 거는 당연히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코인 결제법인데요. 이제 이거는 법제화가 다 끝나서 이제 시행 규칙이 이제 고시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18일 날 지니어스 액트법을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효가 된 거고요. 규칙안이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었죠. 그다음 의견 수렴이 이제 이렇게 6월 9일 날그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이 종료가 됐고 이 다음 주에 이제 이 역사적인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의 시행령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7개 기관이 다 이제 고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시를 이제 어떤 사유로 고시를 못 하게 되면은 내년 1월 18일 날 무조건 전면 시행하게 되는 거죠. 또 3대 시행규칙 의견 수렴 일정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재무부, 또 연방예금보험공사 뭐 이런데 전부 다 6월 9일 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행사들은 이제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이 구글이나 애플이나 메타나 뭐 서클이나 뭐 이런데 USDC나 아마존이나 이제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이제 의무들이 있죠. 그래서 현금이나 이제 단기국채,
단기국채, 3개월 미만 단기국채를 1대1로 준비금을 상시 보유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 금지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쟁점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갖고 있으면 미국 그 뒷단에는 항상 미국 국채가 1대1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거죠. 7개의 그 연방 기관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시행령을 순차적으로 이제 고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의견 수렴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규칙안이 이제 7월 7일 날 다 완성이 돼서 지금 규칙안을 다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쟁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클리트법에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의 이 시행령 고시는 예정대로 고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파전인데 이자 쟁점이 항상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또 의견서를 거쳐서 그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자 논쟁에 대한 그 3파전 구조를 한번 이해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지니어스 액트를 이제 고시를 한 다음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스테이블 코인 우리 보유자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자 수익을 주겠느냐, 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은행업계나 이제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에서는 은행의 예금이 이탈해서 대출 여력이 은행에서 감소한다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허용하게 되면 은행에 있는 예금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이탈하게 돼서 결국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가게나 기업이나 실물경제, 뭐 부동산이든 증시든 뭐든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논리를 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백악관 이제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검증을 한 거죠. 올해 4월 8일 날. 이런 은행협회라든지 이런 우려가 사실이냐. 그러면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거꾸로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금지한다면, 빅테크 구글이나 애플에서 이제 만든 스테이블코인의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금지한다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시티뱅크에서 은행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래서 금지를 해도 대출 증가가 미미하다면 예금 이탈해서 대출 감소한다는 은행협회의 이 논리는 약한 거다. 근거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경제자문위에서 이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스텔코 이자를 금지했더니 은행 대출이 증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전체의 0.02%만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 그래서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자를 금지해도 은행권에서 대출 여력이 희망하는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해도 이제 사실상 대출 여력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이것은 허위다. 라는 게 이제 백악관 시뮬레이션 결과가 밝혀졌죠. 근데 속내는 이제 은행이 이제 뱅크런이 발생해서 은행이 파산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다 이탈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는 이제 그 논리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주장하는 논리하고 이제 속내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제 클레테 상원은행위에서는 이제 5월 14일 날 15대 9로 가결이 돼서 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유자들한테, 우리 같은 사용자들한테 이자를 지불하는 걸로 허용 쪽으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통과를 보면은 보유만으로는 이제 이자는 금지하되 뭐 거래를 한다든지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런 보상은 허용한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사고 팔거나 1년, 2년, 3년 이렇게 예치해 놓는 그렇게 예치해 놓으면 파밍 해 놓으면은 이제 이런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연방법 차원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업계의 대표인 JP모건 다이먼 회장은 사실상 그 예금이자를 허용하는 거다. 이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그래서 은행들과 이 법과 싸울 것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이제 뭐 그 논쟁이 다 마무리가 됐죠. 백악관에서 이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은행 대출이 여러 개 감소하다는 것은 과장된 거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러면서 다이몬 회장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RWA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의회와 백악관에서 마무리가 된 거다. 이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중간선거 트럼프 계좌 어카운트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중간선거 전략을 보시면 11월 3일 날 이제 중간선거가 이제
열리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계좌는 7월 4일 날 25년에서 28년생 신생아들한테 재무부에서는 1,000달러 시드머니를 주게 되고 또 지금은 이제 한 600만 명 정도의 이제 가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신생아들이 18세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1,000달러를 재무부에서 지불을 하는 신생아들한테 지불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 비과세 혜택을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5,000달러 또 그 기업의 고용주들이 2,500달러 합산해서 이제 5,000불을 한도로 요거를 이제 비과세 상품을 만든 거죠. 그게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고용주도 줄 수 있고 개인 가족들이 이제 뭐 조부모나 부모 친척들이 이제 납입을 해준다는 거죠. 자녀 명의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ETF 주식시장으로 즉시 이제 진입을 하게 돼서 미국 시장이 지금 좋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한 원인인 거죠. 그 베렌트 장관은 이제 주주 경제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의 실물 경제와 그 월스트리트의 자본 시장을 이제 이 트럼프 어카운트로 자녀들한테 1,000달러를 지불하면서 가족 단위로 5,000불까지 이제 비과세해서 18세까지 이출이 안 되도록 하면서 계속 이제 이 주식 시장으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끔 만든 거는 주주 경제를 구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해서 단기 국채 수요를 늘려서 국가 재정 조달을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게 베센트 장관의 주주 경제 구상인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보면 트럼프 어카운트가 코인베이스 이런 데 미국 거래소 1등 거래소죠. 그리고 로빈후드 이런 데에서는 벌써 이 트럼프 어카운트를 매칭을 해서 벌써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ETF 아니면 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거를 벌써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래서 트럼프 계좌가 이제 트럼프 어카운트가 이제 11월 3일까지 점진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또 암호화폐 업계가 시장에 더 활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리티법의 그 최종 문안이 공개됐나라는 거죠. 아직 이제 내주에 이제 공개를 할 거죠. 상원의 그 클래리티법안에 은행위원회와 상업농업위원회 이 두 개의 그 은행위원회가 초안이 완성이 됐는데 다음 주에 공개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한 일주일 정도 거치고 나서 7월 20일 그때 그 주간에 다음 주에 5일 안에 이제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표결을 하면 다시 하원에서 재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서명을 하면 클래리티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RWA 토큰화가 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공식 최신 문화는 5월 12일 날 이제 요 은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하원에서 이제 통과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 통합본을 이제 공개를 한 다음에 다음 주 7월 한 24일까지는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를 시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604조 이런 것들은 윤리위원 조항 뭐 604조 이자 보상은 다 합의가 끝난 거고요. 이런 것도 다 정치적인 이슈죠. 그리고 상원 공화당의 그 튜원 원내대표가 이제 7월 본회의 상정해서 이제 표결을 통해서 클레드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상원 원내대표의 그 6월 말에 나왔던 신문 기사 내용이죠. 그래서 7월 중에 이제 본회의를 상정해서 바로 통과시키겠다라는 걸 공식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7월 13일 날 이제 상원이 휴회에서 복귀하면서 일단 NDDA라고 국방수권법 이런 것들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7월 20일 날 그 주간에 클리트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 확률은 이제 블룸버그는 60%로 높게 보고 있고요. 베팅 사이트인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48%까지, 갤럭시는 50%까지 뭐 남아있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통합 문화를 이제 공개가 이제 이번 주에 될 거고요. 이제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원내대표의 튀운에 이제 이 클로처 60표를 이제 민주당까지 좀 모아서 클로처. 그래서 무제한 토론이 그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그 동의서를 제출하면 바로 표결이 끝나죠. 민주당 7표를 확보를 하는 거는 작년 하원에서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뭐 상원에서도 상원 100명 중에서도 그 7표 민주당 표 확보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제 실탄 살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월 3일 날 이제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에 긴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증시는 많이 다운이 됐었는데 하락이 됐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5월 달부터 이제 트럼프 어카운트 뭐 이런 거, 그 TGA 방출을 통해서 5월 초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또 7월 4일 날 이제 트럼프 어카운트 신생아들한테 세후 1,000달러 지급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인덱스 펀드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쪽에 이제 직접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안정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돈을 계속 더 이 TGA를 방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월 달, 이제 10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 3분기, 4분기에는 아주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중간선거에 대한 지금 스콧 베네트 장관의 선거 전략이다. 그래서 중간선거가 이제 11월 3일 날 열리는데요. 하원 의원 이제 435석을 전체를 이제 선출을 하는 거고 상원 의원은 이제 3분의 1을 선출하는 거죠. 또 39개 주지사와 이제 그 주지사의 법무장관 뭐 여러 가지 지자체장 이런 거. 그다음에 주의원들은 이제 10월 3일 날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전략도 재무장관이 베데트 재무장관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클래리티법에 대해서 이제 RWA 관련 조문들을 보면 401조에서 406조입니다. 이게 하원 아닌데 하원이 작년 7월 17일 날 이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면서 타이틀 그 4번에다가 이제 이렇게 401조에서 405조를 놓은 거고요. RWA 관련된 조문을. 상원 은행이 보는 이제 309조 이렇게 내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개가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403조 아래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401조에 405조는 이제 토큰화 자산이 이제 상장이 돼서 403조로 이렇게 상장해서 거래를 하는 거라는 법률 조문이고요. 또 401조에서 404조, 401조, 404조는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을 CFTC에 등록을 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법률 조항 관련된 인프라 조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RWA 토큰에 대해서 이제 402조와 405조에서 이제 이런 걸 다 수탁 기관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은행들이 다 수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RWA 토큰들을 이제 보관하는 방법, 또 거래하는 방법, 또 상장하는 방법, 이게 다 RWA 인프라 조문들입니다. 이런 조문들이 이제 상원안과 이제 하원안이 다시 또 통합되면서 이제 이번 달에 다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WA 이 실물 자산 토큰화에 대한 시장 규모를 2032년 정도로 이제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 RWA 그 실물 자산 토큰화가 이제 앞으로 현재 시장 규모는 온체인 RWA 시총 온체인이라는 건 다 달러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온체인 RWA 시총이 지금 345억 달러를 돌파했으니까 스테이블코인 제외한 다음에 한 50조 원이 되는 거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을 하면 이 USDC나 USDT나 테더, USDT나 이걸 합산하면 3천억 달러 시장입니다. 현재가. 3천억 달러니까 한 500조 원 규모죠. 500조 원. 여기서 USDT 테더가 이제 한 300조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이제 기관별로 로드맵을 보면 맥킨지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정도에서 2030년에는 10조 달러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2034년에 30조 달러나 되는 것이 이제 RWA 시장이다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겁니다. 현재 RWA 시장에서는 그 블랙록의 비들 토큰 지난번 강의 말씀드렸습니다. 비들 토큰이 이제 요게 이제 기관 표준 기준점으로 삼아서 레드핑크 회장이 요 비들 토큰을 만들면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 그 비들 토큰이 이제 이런 옥수 거래소 이런 데에서 이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죠. 국채를 토큰화한 건데 담보로 활용해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구글 코인, 애플 코인, 메타 코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구글, 애플 이런 주식들이 이제 이 거래소에서 24시간 토큰화돼서 RWA로 토큰화돼서 다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시간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 RWA 토큰으로 구글 주식, 애플 주식, 엔비디아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들이 전부 다
다 토큰화돼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24시간 거래되지만 그거와 별도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토큰화돼서 다 거래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블랙록의 비들 토큰이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지만 실제 사례를 이제 두 개 들은 거죠. 비드를 하고. 근데 사모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모신용이 이제 그, 저기 뭐야, 대출 관련된 대출 채권을 말하는 건데, 대출 채권을 이 토큰화해가지고 이 거래가 되는 건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이 국채 토큰화를 이제 추월했다는 겁니다. 이제 최대 섹터가 이제 그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 이 RWA 토큰이 거래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아마 이것만 해도. 근데 주식 증권을 하면 SEC에 이제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것도 이제 모든 주식이 다 토큰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RWA 시장이 이제 제가 볼 때는 30조 달러가 아니라 이거보다 10배 이상 더 커질 겁니다. 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한국 이파이는 이제 세이셸 라이센스를 이제 5월 20일 날 다 취득했기 때문에 이파이 앱에서 RWA 토큰이라든지 또 이파이가 이제 올해 정도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할 텐데 상장된 주식도 토큰화해서 그 이파이 앱에서 다 거래가 될 겁니다. 구글 주식, 애플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도 이 이파이 앱에서 전부 다 토큰화돼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STO라는 게 이제 증권형 토큰인데요. RWA의 이제 부분 집합인 거죠. 요거 이제 이파이는 이제 세이셸 증권 딜러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했기 때문에 다음 달 8월이나 9월 달에 이제 D1 뱅킹이 열리면서 D1 카드 신청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RWA 안에서 이제 STO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클래리티법은 이제 이거 하원 법률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RWA 토큰이 이제 다 법조문이 다 있는 거다. 그리고 상장, 거래, 스탁, 인프라가 다 연방법으로 이제 확정이 돼야지 이 RW 시장이 커지면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파이도 이제 할 역할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화 자산에 미국의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이파이가 또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세이셸 라이센스와 이제 SEC, 뭐 OCC 다 등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이도. 이 법률 조문에 임시 등록 제도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26년에 올해는 이 RWA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한다면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또 500조 원 정도 규모고요. 앞으로 이제 30년, 33년, 34년 이렇게 해서 RWA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파리의 할 역할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